오늘의 리뷰는 메탈빌드 저스티스 건담! 제가 또 건담 시드 중에는 아스란자라, 특히나 이 저스티스 계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메탈빌드로 처음으로 저스티스 건담이 등장을 했습니다. 스타일이나 디자인 자체는 그 프리덤 건담 컨셉 2에 맞춘 그런 형태다 보니까 좀 뭐랄까 메탈빌드 특유의 리파인이 들어가면서도 저스티스 느낌을 많이 살린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파툼이 아무래도 좀 기존의 프라모델과 비교하더라도 사이즈가 좀 비율이 좀 커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세요. 그거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면서 보도록 하죠. 2022년 1월 29일에 출시를 했고요. 금액은 엔가로 26,000엔입니다. 볼륨감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까보도록 하죠. 자, 어디 한번 꺼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일단 분량 체크를 먼저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먼저 개봉을 해봤어요. 특별히 이렇다 할 분량은 없이 잘 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 드는데, 일단은 스티로폼으로 해서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두께가 좀 있는 편이에요. 보면은 이제 본체와 함께 빈부메랑이랑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블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파툼 짠! 다른 것보다 파툼의 날개 때문이라도 이제 블리스터가 좀 두껍게 되어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파툼이 어떻게 보면 또 메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두껍게 되어 있고, 총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2.5층스러운 게 여기 베이스 부분이랑 요 옵션 다른 부속품 일부랑 약간 겹쳐져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독특하게 돼요. 기존이랑 뭔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구성품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일단은 뭔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본체에 사용하는 거는 딱 요만큼입니다. 얘네 다 가리고 딱 요만큼만 본체에 쓰이는 거고, 나머지는 베이스라든가 베이스용 옵션들, 베이스용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파툼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얘를 베이스 위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거대한 조인트가 많은데 이거 다 파툼용입니다. 파툼용. 그래가지고 사이즈별로 좀 다르기도 하고 모양별로 쓰임새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렇게 쓰이는 거고, 파툼 위에 저스티스가 타기도 하잖아요. 그걸 위한 이제 등 조인트, 이게 파툼과 저스티스 본체를 연결하는 조인트도 있고, 발바닥 고정용 조인트도 있어요. 발바닥을 파툼에 고정하기 위한 조인트도 2개 들어가 있고, 베이스의 이 기둥들의 사이를 벌려주는 조인트도 있습니다. 또 조인트고, 그 나머지는 뭐 기존의 이제 저스티스를 연결할 조인트라 본체용 조인트라든가 이제 베이스의 높이를 낮춰주는 애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조인트 다 걷어내고 나니까 딱 뭔가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액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저스티스의 J, 멋있다. 파일럿은 아스란자라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근데 심플한 건 좋은데 너무 좀 뒤가 다소 휑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J가 좀 큼지막하게 막 이렇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정말로 이제 본체에 쓰일 것만 남았네요. 손은 이게 주먹손까지 해서 총 5종류 들어가 있고요. 편손부터 해서 라이플 손에다가 뭐 빈부메랑용 손이라든가 꺾인 손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정확히는 빈부메랑용 손이 아니라 라이플 손을 부메랑도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무장손, 꺾인 손목에 라이플 손에다가 편손 4개 더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라케르타 빔사벨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분리되어 있는 것도 그냥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편한 대로 그냥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루프스 빔 라이플을 뭐 프리덤 때도 봤던 것 같은데 색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꽤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립 부분, 가동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반대쪽을 봤을 때 수납용 조인트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던가 이런 것도 그대로고요. 라인 같은 경우도 꽤나 색감은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금색 부분이라든가 포인트 되는 부분 꽤나 이쁘게 색깔이 들어가서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 들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라인 부분에서 도색이 살짝 엇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안쪽까지 좀 침범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요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반대쪽을 봤을 때도 이렇게 뭐 근데 너무 이제 크게 티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리고 쉴드 같은 경우도 뭐 프리덤 때랑 같죠. 색깔만 다른 형태이기도 하고
근데 역시나 색감 같은 경우는 꽤나 이쁘게 잘 뽑힌 것 같긴 해요. 네, 뭐 특별히 어디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들게 참 이쁩니다. 그립 부분 가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가동시켜서 쉴드의 방향을 바꿔준다던가 조인트 가동이 있죠. 그리고 밧셀 빔 부메랑. 밧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혀 있는 걸 손잡이를 펴서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빔 파츠를 이렇게 끼워서 부메랑으로 던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형태. 내부도 어느 정도 파츠 자체가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내부 쪽에도 이렇게 그래도 어디 삐져나간 거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보기 좋고요. 빔 파츠들은 다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펄 도색을 더 넣어놔서 좀 더 이제 입자가 퍼진다는 느낌, 그거 있죠. 그거를 좀 더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 그래도 센스 있게 또 블레이드 안테나 한 개를 더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다 그럼 바로 교체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본체를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빔사벨을 이렇게 커버, 사이드 스커트의 커버를 열어서 끼워주면 되고요. 빔 부메랑은 그냥 어깨에다가 끼워주면 끝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파툼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죠. 파툼은 이따가 보도록 하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은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저스티스 특유의 그 아스란자라 전용기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그걸 투톤으로 또 뽑아줘서 특히나 좀 보는 재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은 늘씬하고 쭉쭉 뻗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본체 자체가.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샤프하고요. 오히려 역시 가만히 서 있기보다는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 자체는 HG 건프라랑 비교했을 때 딱 MG 수준이죠. 메탈 빌드가 약간 100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다 보니까 그 정도 사이즈고요.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이 아스란 전용기에는 언제나 이제 그게 있죠. 센서를 가장한 뿔이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우뚝 솟은 이 친구가 있는데 꽤나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도색도 그렇고요. 깔끔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묘하게 얼굴이 뭔가 저스티스 같은데 저스티스 같지 않은 미묘함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원래 저스티스 같은 경우 이 볼 안쪽에 있는 이 프레임 부분 있죠? 여기가 좀 더 이제 얼굴을 이제 비중을 좀 차지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약간 되게 비중이 없다 보니까 좀 일반 다른 건담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고요. 볼 양옆에 있는 이 기관포 부분은 색깔을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예, 보기 좋았고요. 뒤통수는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 형태. 몸통 같은 경우는 뭐 프리덤 때랑 흡사하죠. 예, 아무래도 저스티스랑 뭐 형제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흰색 라인들이나 이게 참 이쁘게 잘 나왔다 생각이 드네요. 적당히 또 이제 색감도 잘 맞춰줬고 메탈릭 컬러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부 쪽으로 내려왔을 때 뾰족한 부분이라든가 덕트 부분의 색감이라든가 특히나 전체적으로 메탈릭 색감을 되게 많이 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특히나 이게 여기 검은색이랑 흰색, 그리고 이제 진한 부분, 요런 부분, 투톤에서도 진한 부분들이 메탈릭으로 되어 있네요. 무엇보다 기존의 설정화랑 좀 다른 실루엣을 가진 게 어깨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까지 각이 많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각이 많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직선들을 가지고 있는데, 메탈 빌드 같은 경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리파이드를 한 것 같아서 좀 의외기도 했고요. 여기에 색깔을 더 추가를 해서 포인트를 준 것도 좀 괜찮은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팔의 투톤 부분들, 팔 외장 자체가 이렇게 뒤쪽에 약간 두 겹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설정상 그냥 앞뒤 전부 다 같은 색을 사용을 하는데 메탈 빌드에서는 그걸 투톤으로 나눠주기도 했고, 안쪽에 이렇게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이네요. 여기가 원래는 이제 지금 쉴드 장착하는 조인트죠. 근데 이 조인트가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래서 공간이 휑하다는 느낌도 살짝 드네요. 빈 공간이잖아요, 이 조인트 내부는. 그대로 등을 보면은 이제 스러스터 부분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색이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만지다가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왜 분리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분리가 되더라고요. 안쪽에 어깨 뒤쪽으로 이제 디테일도 조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골반 쪽, 고관 안쪽에도 이제 색깔을 넣은 형태도 보이기도 하고, 스커트 부분도 투톤으로 색깔을 분리한 것도 꽤 이쁘다고 생각되고, 포인트 들어간 이 금색 포인트들, 메탈릭 포인트가 굉장히 이쁘네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이쪽에도 메탈릭 포인트가 많아요. 원래 디자인상 이렇게 포인트가 막 들어가진 않는데 메탈 빌드에서 적당히 리파인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뒤쪽 스커트 마찬가지입니다. 투톤에다가 메탈릭에다가 이래저래 포인트를 주려고 한 노력들이 좀 보여요. 그리고 다리 부분, 허벅지 부분에도 잘 보면은 이제 디테일을 더 추가한 것들이 눈에 띄죠. 뒤쪽도 마찬가지고, 무릎 쪽도 보면은 기존의 저스티스에 비해서 종아리 부분도 좀 이제 볼록하니 볼륨감 있게 조형이 됐고, 무릎도 좀 더 뾰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형이 됐더라고요. 디자인 자체를 진짜 그 리파인을 그냥 메빌스럽다, 이건 메빌이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리파인 적당히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또 못나진 않은 그런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역시 합금이 사용된 곳도 여기저기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어깨를 들추었을 때 내부 관절이라든가 팔 밖에서 보이는 관절, 그리고 골반 쪽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번쩍이는 부분들이라든가, 스커트를 들추어 봤을 때 골반 전체적으로 다 합금을 사용하는 부분도 역시나 이제 메탈 빌드에선 항상 이렇게 해왔죠. 그리고 이제 무릎 쪽이죠. 다리 쪽에도 드러난 부분들은 완전히 또 합금이 사용된 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종아리 들춰 보면은 안쪽에 또 이제 합금이 사용된 부분이 있어요. 프레임을 그대로 무릎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발바닥이 아니라 그 발 중간에 있는 프레임 부분이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발은 원래는 발바닥까지도 여기까지도 합금을 써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원가 절감 때문인 건가 발바닥까지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발의 앞꿈치 부분은 합금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색이 입혀져서 잘 모를 수 있는데, 만져보거나 했을 때 딱 합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본체 가동 먼저 살펴보고 파툼 쭉 그냥 내리 쭉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 목 돌아가는 데는 딱히 걸리는 거 없어서 잘 돌아가고요. 볼 관절이 이중 관절로 되어 있기도 하고, 잘 보면은 이 목덜미 부분이 있죠. 여기가 같이 살짝씩 또 움직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돌리는데 좀 편하게 움직이게 해준다. 참고로 이 목덜미 부분도 여기 합금입니다. 이거 합금 파츠예요. 그리고 어깨는 이제 어깨 장갑 이렇게 별도로 움직이는 건 메탈 빌드에서 많이 보던 거잖아요.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쭉 뽑혀 나온다거나, 꽤나 타이트한 부분인데 어깨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동을 하기도 합니다. 꽤나 타이트한 부분이어서 움직일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어깨 라인보다 더 훨씬 많이 올라가는 어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만한 게 팔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부분인데 어마어마하게 타이트해요. 이게 돌아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기는 잘 잡고 돌려줘야 됩니다. 허리 부분은 회전축이 꽤 역시나 타이트합니다. 메탈 빌드 만져보면은 허리 부분이랑 이렇게 다 합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돌리는데 되게 벅차요. 그래서 회전시키는데 이 정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죠. 흉부도 앞뒤로 가동을 해주고 숙이는 것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때 전혀 지장이 없고, 허리도 이렇게 좌우로 좀 회전을 해줍니다. 움직여주기 때문에 액션 포즈 취할 때 더 자유롭겠죠. 참고로 이 골반 부분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허리 숙일 때 훨씬 더 많이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스커트 가동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잘 보면 스커트도 이렇게 갈라져서 움직인다는 등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다리 옆으로 들고 할 때도 스커트 사이즈가 크지만 방해를 안 받아요. 굉장히 크게 들어 올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다시 내려서 다리를 들어봐도 추기동은 기본 탑재이기 때문에 이제 다리 크게 들어 올려줄 수가 있다. 많이 움직여지기도 하고,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 관절로 해서 무릎 연동되면서 가동을 해줍니다.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액션 취할 때 역시나 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동 아닐까 싶고요. 특히나 무릎 연동 부분은 꽤나 깔끔하게 연동돼서 이거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발목은 오히려 좀 공간이 좁아요. 이 가드 부분 있죠? 요것 때문에 발목 외장 때문에 우리 지상 액션은 역시나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발바닥 가동을 하거든요. 근데 폭이 역시나 넓진 않아요. 발바닥 가동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발이 이렇게 뻗었을 때도 뭔가 어라? 발이 뭔가 더 뻗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굽혔을 때도 조금 마찬가지.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 자연스럽게 가능하기 때문에 취할 때 이제 포즈 취할 때 주의사항이라 그러면 역시 관절들이 합금이기 때문에 처음에 움직여줄 때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정도. 자, 그러면은 파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 이름은 정확히는 파툼 더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가 내가 알던 그 저스티스 건담의 비율과는 좀 많이 달라요. 남다른 비율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장착을 할 때는 이렇게 조인트를 세워서 밀어 넣고 한번 밀어 넣고 조인트를 또 튼튼하게 안쪽에다가 고정을 하고 그리고서 얘를 등에다가 그대로 끼워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장착 완료했습니다. 간단하게 끼워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비율이 좀 커 보일 수밖에 없게 보이는 이유가 이 옆에서 봤을 때 날개 부분이 굉장히 커졌어요. 기존의 프라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설정화보다도 비율이 굉장히 커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뒤쪽 파툼의 사이즈가 커 보인다라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팔 넘어서도 지금 본체도 굉장히 두껍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백팩이 많이 커지긴 했다. 뒤에서 봤을 때는 아예 저스티스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다 가려요 그냥. 자, 그래서 처음에 꺼냈을 때 딱 이 모습인데 이렇게 날개 부분이 접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시작할 때는. 일단 전체적인 디테일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날개를 펴놓도록 할게요. 날개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파툼이랑 동일해요. 기본적으로는 축이 돌고 하나가 더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번엔 근데 조인트가 생겨서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정을 해준다. 이러면은 휘는 일 없이 깔끔하게 고정이 되어 있죠. 근데 날개 펴는 게 관절이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파툼의 본체 쪽에도 관절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굳이 고정하지 않더라도 펴놓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프레임 따라서 그대로 펴면 조인트에 연결을 해야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프레임을 들어버리면은 다르게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날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날개 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좀 더 이미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좀 더 샤프하게 이렇게 접어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날개 부분도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날개까지 전부 다 펴주고 나면은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일단은 30cm 자로 측정이 안 됩니다. 30cm 자로 측정이 안 되고요. 잘 이렇게 맞춰보면은 날개 요 시작점까지가 30cm네요. 한 지금 그럼 43cm 정도, 약 43에서 4 정도 나오는 사이즈인데 엄청 길어져요. 파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앞부분에 빔 캐논이 달렸다는 겁니다. 포르티스 빔 캐논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크게 들어 올려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빔 캐논 부분이 앞으로 연장이 돼서 조금만 더 당겨주면은 이렇게 살짝씩 바깥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본체랑 연결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빔 캐논 옆으로 폴루크리스 기관포가 있습니다. 잘 보면 은색으로 또 도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길게 뻗어 있어요. 기존의 프라모델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길게 뻗어 있진 않거든요. 요것도 좀 리파인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케르푸스 선회포탑, 선회포탑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하 가동은 없고 그냥 좌우 회전만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상하 가동도 있었으면 했는데 말이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 덕트 부분이고 금색으로 되어 있고, 이게 기존의 사진 같은 거 보면 되게 민무늬 아니야? 막 이렇게 보였었는데 제대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봐줘야죠. 위에서 봐줬을 때 느낌, 이제 발판 부분이라던가 중간에 이제 프레임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든가 뒤쪽에 스러스터 내부라던가 이런 부분도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좌우에 이제 플랩이 또 가동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버니어 부분은 또 볼 관절로 가동을 해줍니다.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좀 강렬하다는 느낌도 좀 드네요. 아래에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제 투톤의 외장 느낌과 중간에 프레임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역시나 금색으로 된 포인트 부분이라든가 좀 눈에 띄는 게 많고요. 특히나 개인적으로 날개, 역시 날개가 참 화려하다 싶어요.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요. 특히나 리파인된 날개의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날개가 비중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이제 날개의 카리스마라든가 이 날렵해 보이는 이런 느낌? 날개에서도 약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기존의 저스티스 날개는 이렇게 뾰족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뾰족하지 않았는데 이런 리파이는 꽤나 좋네요. 그리고 저스티스를 태울 때 짠! 이렇게 상하 좌우 다 연장이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어요. 내부 아래쪽도 보면 이제 실린더 디테일이라든가 이런데 좀 더 포인트가 드러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요. 여기다가 뒤쪽에 드러난 조인트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보조 스탠드를 끼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스티스에 연결을 하세요. 이런 형태인 거죠. 여기에 저스티스를 더 튼튼하게 태우려면은 발판 조인트가 있어요. 발판 조인트. 이런 식으로 발판에다가 조인트를 달아서 이제 저스티스의 발을 고정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고정성을 고려한 아무래도 100분의 1 사이즈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이 친구 파툼을 베이스에 어떻게 올리면 될까? 아래에 있는 조인트를 좀 활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일단 조인트를 벌려서 파툼 자체를 베이스에 올릴 때 쓰는 공용 조인트가 하나 있어요. 널찍하게 하나 있는데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끼워서 조인트를 튼튼하게 이렇게 끼워주고요. 이렇게 다시 조인트를 닫아줍니다.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조인트 아래쪽에 달렸으면은 여기서 좀 갈리게 되는데요. 베이스 기둥을 큰 걸 쓰느냐 작은 걸 쓰느냐에 따라 갈려요. 그래서 잘 보면 이 베이스에 연결할 조인트의 두께가 다릅니다. 두꺼운 건 당연히 이 친구한테 가는 거고요. 물론 작은 거는 이 작은 친구한테 가는 거죠. 일단 파툼만을 올린다는 전제 하에 이 작은 걸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때 조인트에 홈이 파여 있어요. 각도를 3가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 위에다가 올려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거는 파툼 하나를 올리기에는 적합한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저스티스를 태운다는 전제 하에는 두꺼운 걸 써야죠. 다만 이 두꺼운 걸 쓰게 되면은 아무리 베이스의 높이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높아요. 그러면은 불안정해진단 말이죠. 너무 높으면. 그래서 추가 조인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기존에 많이 보던 조인트인데 웬 연장되어 있는 기다란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를 기다랗게 만들어주고 이 기둥을 아래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가져오면은 아까보다 훨씬 낮아졌잖아요. 좀 더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스티스를 태웠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베이스 조인트가 이게 다가 아니라 앞에 조인트 진짜 많죠. 일단은 조인트를 다 드러내놓고 요 널찍한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활용을 하는데 일단 등에 끼울 조인트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뒷부분으로 이렇게 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남는 공간에 얘를 끼워주는 거죠. 이러면 저스티스에 연결할 조인트 그리고 저스티스의 허리에 연결할 조인트, 그래서 파툼을 이렇게 세워놨을 때 그 느낌을 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과 허리의 조인트가 2개 다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액션 베이스 조인트는 이 뒤쪽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우, 멋있네. 뭐지? 멋있네. 자, 먼저 무장들 딱 들려주고 기본 형태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 저스티스. 제가 좀 취향으로 꼽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컬러감이거든요. 그리고 이 저스티스 특유의 이 파툼의 실루엣,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메탈 빌드는 이 부분에선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파툼 실루엣이 확실하게 딱 하고 빡 하고 눈에 꽂히네. 그냥 와, 멋있는데? 그리고 CD류는 역시 베이스 위에 올려야 제맛이죠. 또 화려하다. 근데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있네요. 이게 기존에 저스티스 건담을 이렇게 파툼을 등에 장착한 채로 날개를 펴면 이렇게 쫙 하고 옆으로 쫙 펴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메탈 빌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뒤로 이제 후진이 되어 있는 날개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묘하게 좀
이렇게 했을 때 좀 처진다는 느낌을 약간 받거든요. 약간 아주 아쉬운데요. 이거를 지금 그러면은 날개를 이렇게 역으로 이름 더 이상하다 이거. 이름 더 이상하네. 아니면은 이 상태로 얘만 돌려서 이것도 이거대로 조금 미묘한 느낌이 조금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약간 리파인 되면서 희생된 부분이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렇게 날개를 접어주면 또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이렇게 접어주면 뭔가 그 약간 좀 더 망토스러운 느낌도 좀 있긴 하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느낌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데 뭔가 좀 아쉬운데. 자, 이번엔 파툼을 펴봤습니다. 완전히 파툼을 펴서 베이스 조인트도 이렇게 백팩 쪽으로 옮겼어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훨씬 더 저스티스의 느낌이 더 많이 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폈을 때의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머리 쪽 실루엣이 굉장히 변화가 돋보이더라고요. 보통 프라모델 때 같은 경우는 이 포르티스 빔 캐논 부분에 요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근데 몸통 쪽으로 좀 더 밀착이 돼서 머리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포즈를 취하거나 했을 때 훨씬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짧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실루엣 변경이 가능하긴 해요. 보면은 파툼 부분이 아까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앞부분만 펴는 거예요. 이렇게 앞부분만 딱 펴주면은 좀 더 우리가 알던 그 프라모델의 그 파툼의 느낌이죠. 좀 더 훨씬 가슴 앞쪽으로 튀어나와서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 상태면은 아까 봤었던 이제 약간 좌우로 벌려주는 기믹까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더 다른 실루엣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치만 개인적으로는 요 머리가 더 잘 보이는 게 좋아서 짧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가드 액션, 쉴드로 딱 막아주는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러고서 오른팔에 있는 라이플을 들어서 딱 뭔가 프리덤을 지켜주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거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자, 간단하게 시드 포즈까지 이어봤습니다. 방패로 맞고 그리고 몸을 돌려서 탁 라이플 액션. 역시 시드 시리즈는 이런 뭔가 요런 그 고유의 특유의 그 포즈 딱 취했을 때가 진짜 멋있기는 해요, 진짜. 방금 그 포즈에서 오른손에 있는 무기만 빔사벨로 바꿔주면은 저스티스 특유의 그 포즈가 완성이 됩니다. 양쪽으로 이제 허리를 통해서 두 개의 빔사벨을 연결해서 촥 앞에 와서 펼친 그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다음은 바셀 빔부메랑 액션을 취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가 날아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빔부메랑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스탠드가 따로 없어요. 그 부분은 좀 뭐랄까 이쪽으로 좀 처리를 해볼까요? 얘를 쓰려고 그랬는데 짧아. 결국은 별도 이제 판매하는 다른 베이스를 쓰던가 어떤 식으로든 전시를 할 수는 있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포즈를 딱 취했을 때. 자, 파툼 위에도 태워봤습니다. 발바닥 고정하고요, 등 고정했어요. 근데 한번 기울였잖아요. 기울이면 이거 많이 불안해요. 이게 정면이거든요. 지금 베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정면이잖아요. 엄청 불안해요. 많이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이거 이대로 이거는 그냥 사진용으로만 살짝 한번 해보는 거 정도로 하는 걸로. 방금 상태 그대로 그냥 딱 이렇게 제대로 세웠을 때 수평으로 만들었을 땐 이 느낌입니다. 이 느낌도 그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베이스 무게중심도 안 해치고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파툼 액션은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무릎 꿇고 빔사벨 들고 날아가는 이런 느낌도 참 좋아해요. 저스티스가 파툼을 등에 달고 있는 것만 매력이 아니라 탔을 때의 매력도 꽤 있는 기체라서 특히나 요거는 인피니트 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태워서 이동하는 거. 근데 오히려 태운다는 느낌은 요 그냥 저스티스 건담의 파툼 더블로가 더 세지 않나. 인피니트 저스티스는 좀 뭐랄까 발판이 대단히 있는 게 아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이제 인저의 모형화가 된다면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메탈 빌드 인저가 나올 수는 있을까 근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빌드 저스티스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스티스 건담 제가 또 좋아하는 건담 중 하나입니다. 시드 시리즈 중에는 가장 좋아한다, 이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또 저스티스 건담이거든요. 저스티스보다 좋아하는 건 인피니티 저스티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2순위긴 한데 그래도 메탈 빌드로 저스티스를 볼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게 전 굉장히 좀 기쁘거든요. 메탈 빌드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서브 메카는 안 나오나? 서브 메카는 안 나오려나 보다 막 이러면서 다 대부분이 그냥 주인공 이런 것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도 안 했는데 굉장히 좀 솔직히 좀 내심 기뻤어요. 근데 이제 정작 만져보니까 좋은 듯 미묘한 느낌도 있었어요. 리파인, 특히나 파툼의 리파인 마음에 듭니다. 사이즈 크고 막 이런 거 마음에 드는데 날개 형태가 너무 좀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너무 사선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그렇지만 이렇게 파툼을 폈을 때, 이렇게 등에 완전 폈을 때 이 실루엣만큼은 상당히 멋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쉐이!